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네요. 혐의가 없다고.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래야 그 자리 지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차 타고 소고기 먹고 그러겠지요. 참 잘했습니다. 너네들이 그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요. 너네들 그러라고 부모님들이 쎄 빠지게 공부시켰지요. 참 잘했습니다. 너네들 자식들도 너네들을 참 존경하겠지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네들 때문에 이제 다른 검사들도 어디 가서 나 검사요 이 얘기를 못하게 생겼네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은 검찰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검치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진짜 아침에 좀 웃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당최 웃음이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자, 첫 번째 아이템 갑시다. 어제 검찰이 김건희 혐의 없어요.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네. 이유가 뭡니까? 왜 불기소한다는 겁니까? 한 4시간 가까이 설명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주된 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는 잘 모르고 행한 행동이다.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라고 해야겠네요. 그냥 자기가 계좌를 맡기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준다고 해서 맡겼을 뿐이지 이게 실제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건 몰랐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포가 팔아라고 했을 때, 매도하라고 하셈 했을 때 7초 만에 팔았던 일,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쩌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뭐 심지어 이제 다른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그 주포라든가 뭐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BP 패밀리라는 표현까지 썼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우리는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때 함께 주가 조작을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김건희는 아닙니다.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라고 한 일부 말들을 떼내서 그 말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말의 진정성을 믿어서 아, 김건희는 몰랐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요. 저는 검찰이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변호사니까 만약에 주가 조작 사건에서 내 의뢰인, 범죄로 의심받고 있는 피고인의 변론을 저렇게 하면 판사가 뭐라 그럴까? 변호사인 저보고 야, 당신 제정신 있는 거야? 어떻게 피해자라는 얘기를 해? 23억 가까이를 벌었다는데 모녀가 앞에서 당장 그 소리부터 듣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지금 우리 제작진에서 타이틀을 법치 사망이라고 뽑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법치는 아니에요. 법치하고 검찰은 사법부도 아니고요. 그냥 수사를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밝히는 곳이기 때문에 법치가 사망한 게 아니라 그냥 검찰의 신화, 검찰에 대한 미신, 검찰의 정의를 수호하는 집단이라는 오해 이런 걸 불식시켜준 그냥 민낯을 다 드러낸 일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한 전례가 있습니까? 수사를 한 전례는 없지만 오히려 왜곡시켜서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람들 자기들이 뭐 진술의 공범이 됐든 아니면 뭐 참고인이 됐든 증인이 됐든 그 사람들의 말만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기소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유죄까지 이끌어내고 사법부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주식회사 그 쌍방울이라고 하는 곳을 이용했던 그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사장이라든가 주변의 간부들이 원래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사건 수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대북송금으로 둔거로 합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도 다른 커다란 물적 증거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진술뿐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그 주변의 측근들의 진술을 가지고 이게 갑자기 대북송금이라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시 경기지사가 북한에 가서 환영받기 위한 송금이었다라는 걸 말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재판에 넘겨서 또 그 말을 믿어줘서 어떤 경우는 유죄를 나왔던 전례도 있는 거고, 이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말만 가지고 필요한 말을 따서 이 사람 혐의 없습니다라고 봐주는 그런 일들을 검찰이 해왔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로. 김일웅님, 대한민국에서는 모르고 범법 행위를 하면 모두 무죄가 되는군요. 새로운 선례를 김건희가 만들어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향님, 말 같자는 이제는 범죄인이 몰랐어요 하면 불기소 무혐의입니까? 168cm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저희 신랑은 토요일도 일하는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나서 이번 주에 조금 일찍 끝내고 집회 가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열받네요. 법 가지고 놀고 자빠져 있네요. 김유정 의원님, 네.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는 검찰인데 이걸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 불기소 처분할 거라는 거는 예견된 일이긴 했어요. 군부를 뗐었으니까. 그런데 4시간 동안 이렇게 정성껏 설명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도 잘 모르는데 그냥 통장을 맡겼을 뿐인데 23억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때 당시 2020년에 한국거래소에 물어보니까 그때 그 정도였다는 거지 최종 얼마를 벌었는지는 계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잘 모르는 김건희 여사가 그냥 계좌를 맡겼는데 돈을 좀 벌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쩐주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 이렇게 그 일당들하고 연락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손해봤지만 이 사람은 방조 혐의고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 1억 손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친절한 검찰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검찰이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그 족속인 줄을 몰랐어요. 마치 변호사처럼 굴잖아요. 그리고 통정 매매도 있었고 시세 조종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10년 전 일이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 맞아.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기억 못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세상에 대한민국 검찰이 이랬던 적이 있었나요? 누구에게만? 오직 김건희 여사에게만. 과거에는 검찰총장 부인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부인인 그녀에게만 이렇게 친절합니다. 어제 검찰이 집에 가서 아마 벽에 머리를 좀 박지 않았을까요? 그것조차 안 했다면 검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어제로서 검찰의 사망 선고다. 검찰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고요. 특검으로 가는 KTX에 어제 승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남편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말로는 자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남편이 그랬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본인은 뭐 많이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무지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 남편 나 없으면 아무것도 대한민국 못한다며요. 일도 모르는 거 하나도 없고 통일까지 한다며, 통일까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그걸 봐줘요? 블루베리님, 대출 받으려고 모르고 계좌번호 알려줘서 속았는데도 벌금형 300 때리던 놈들인데 우와, 돈 없는 사람들은 속아도 기소하던 놈들이 저런 중죄를 줘도 불기소? 나쁜 놈들, 나라가 망해가는 중. 아까 검찰이 뭐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개혁이고 자시고 할 거 있습니까? 김종원 장이 이런 검찰은 없애는 게 안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제는 검치일이죠. 검치일. 제가 볼 때는 검찰 스스로가 이제 수사권을 내놓을 작정을 했구나. 저는 수사권을 내놓을 정도의 작정이 아닌 이상 저런 내용을 4시간 동안 브리핑한다라고 하면 저는 부끄러워서 이거 쪽팔려서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은 계속 지금 무죄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명품백 선물이라고 우기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은 이 주가 조작의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이 말을 해서 김건희 씨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버렸고 그 다음에 소위 주가 조작의 공모자라고 얘기되는 BP 패밀리, 저는 BP 패밀리라는 용어를 잘 이해 못하겠다고 하는 검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기억 안 한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고, 더 놀라운 건요, 7초의 신화가 벌어졌잖아요. 민 땡땡 씨가 권오수한테 전화하고,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서 매도를 하는데 7초밖에 안 걸리는,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뭐 미래 시대 2400년 시대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내놓고 김건희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어제부로 검찰총장을 휘하로 해서 모두 국민들에게 수사권을 내놓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따구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라 공부해서, 고시 패스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냥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인간으로 전락한다면 저는 검찰의 존재 이유가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검찰이 이렇게 됐잖아요. 정말 저는 윤석열의 죄가 참 크지만 정말 이런 죄는 자기가 그렇게 꿈꿔왔던 조직이고 거기에서 최고 자리까지 올랐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발판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랑했던 조직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본인은 기분이 좋을까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자를 만났을까요? 살다가. 어제 검찰 그 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안 열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설명을 4시간이나 공들여서 합디다.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씹으렸는지. 시세조정 관련 다수 문자 메시지 등 그 증거가 손모 씨의 방조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어 사정이나 정황이 없다는데요, 양재열 변호사님. 사실 지금 저걸 브리핑하고 있는 차장이라고 이제 명함이 바뀌어 이제 명찰에 달려 있는데 검찰에서는 차장 검사가 실무진에서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이제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관리를 하는 역이고 수사의 담당자로서는 최고 책임자고 검찰로서는 가장 이 일에 있어서는 제일 활발하게 일할 때고 그냥 그 정점에 올라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인물이 나서서 지금 4시간 동안 그 거짓말을 지금 퍼뜨린 겁니다. 아니 뭐 정황이 문자 이런 정황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 권오수 전 회장하고 얼마나 가까우는지는 뭐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협찬도 그랬었고 심지어는 본인이 장모 본인의 어머니죠 최은수 씨 위조할 때도 그 도이치모터스 위조범이 코바는 컨텐츠도 있었고 나중에 그 도이치모터스 가가지고 새로 사업하는데 BMW 협찬도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루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너무나 많을 정도인데 다 무시한 겁니다. 다 무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들을 하세요. 저는 이거 벌어졌고 싶은 게 이번 정권 들어서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검찰이 뭔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요. 대단히 정교한 논리, 대단히 그럴듯한 법리,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냥 뭐 저게 말이 돼? 라는 거지만 검찰이라고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도 그래. 저런 정도 일이라면 뭐 좀 넘어갈 수 있겠지. 내지는 저렇게 나쁜 사람, 내지는 저렇게 좀 억울해 보이는 사람이니까 다소 어거지처럼 비추지만 저런 법리를 들여대면서까지 지금 뭐 법정에 넘기는 거였지. 이랬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특이한 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는데 법리 같지도 않은 걸 법리랍시고 들고 나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모른다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뉴스 봤던 사람들은 저 많은 얘기들을 그럼 다 헛것을 본 거야? 라는 건데 다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눈 감아버리고 어디 서류 막 뒤져가지고 4년치 조사한 거 막 뒤져가지고 요거는 피해자라고 했다. 여기서는 모른다고 했다. 다 짜 맞춰가지고 그 몇 개만 들고 나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부분이 검찰이 그동안에 이런 짓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적어도 이렇게 명백한 사건에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 답은 도대체 왜? 김건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아니, 많이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들에 대해서조차도 다 가족들에 대해서조차도 내줬어요. 왜? 이거를 오히려 묵인하고 이걸 넘어갔다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란 이유만으로 왜 이렇게까지 검찰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스스로도 다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지적하셨듯이 지금 대통령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인물, 그 사람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 조직을 자기가 다 갈아 뭉개고 밟아서 그냥 막 짓눌러서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죽하면 조선일보마저도 아내냐 나라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와플님 통장 활용당해서 23억 벌게 해주라 씨바. 아델님 제 통장도 빌려드릴게요. 돈 좀 넣어주세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오빠. 아델님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줬더니 그 경비가 도둑이 됐다.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입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가지고 곡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검칠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하네요. 더한 표현 없을까요? 자진 폐업일? 뭐 아니 이런 검찰을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주고 그러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예 전혀 없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시세 조정한 것 같고 아마 2차 주가 조작할 때 그 주포 김모 씨가 권오수한테 전화하고 권오수가 뭐 어떻게 해서 김건희한테 연락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7초 만에 매도 주문 내고 한 것 같은데 김건희는 아니라 그러고 본인이 했다 그러고 주장하지만 그런 정황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증거가 없네. 그게 검찰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노력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좀 애매하면 어떻게든지 이거는 기소해서 재판에 가서 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검찰의 책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면서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특히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를테면 강제 수사를 했습니까? 계좌 추적을 한번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뭐 주거지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한 73번 정도 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한 번을 안 했는데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해놓고 증거가 없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 어쩔 수가 없지. 우리 여사님이 뭘 아시겠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득을 받는데 이거는 그냥 운이지 뭐. 이렇게 지금 하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동안에 검찰발로 추정되는 그 온갖 그 매체를 통한 증거들을 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다 봤는데 그게 검찰 눈에만 안 보인다고 강변하면서 4시간을 떠들어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 당시에도 당시 윤석열 후보가 우리 와이프는 손해만 보고 손 털고 나왔다. 그 사람이 골드만삭스에 있다 그래서 믿고 들어갔는데 아니었더라. 손해만 봤다. 그런데 그 손해 4,700만 원 다 보전해 준 것도 드러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데 손해 본 사람 손해 본 것까지 다 보전해 주는데 그거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사였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거의 내부자인데 그 2차 주포를 통해서 BP 패밀리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김건희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애써 외면합니다. BP 패밀리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까지 과잉 친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포 김모 씨가 얘기했던 바대로 지금 됐잖아요. 김건희만 풀려나고 그렇죠. 우리는 다 달려가는 상황이 오늘까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라고 얘기했던 사실대로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상을 제대로 했죠.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쓴 편지 내용인데 굉장히 절박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뭔가 왜곡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랬는데 그 말대로 된 거잖아요. 왜 검찰 자진 폐업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것이 드러났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다. 한번 재판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불기소 처분합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검찰은 그동안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 어떤 식으로든지 봐주고 그런 거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떤 조직이라는 거 모르는 국민들도 없습니다, 사실. 김덕란님, 세상에 김학의 얼굴 보고 판독 불가라고 변명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검사들이 라임 옵티머스인가? 거기 가가지고 룸사롱에서 접대받았는데 그거 걸리게 생겼으니까 그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검사들. 그래서 검사 된다면 공부 안 하고 책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막 연구를 해가지고 야 이게 전부 몇 명이야. 그럼 n분의 1로 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좀 늦게 왔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또 몇만 원 가지고 야 이렇게 맞추면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네. 이렇게 해서 봐준 놈들이죠. 근데 이번에는 머리도 안 굴려 이제.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지금 4년 6개월 넘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조사를 한번 하는 모양새는 갖추긴 갖춰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조용히 부를까? 야, 근데 그 여사님 함부로 불렀다가 새끼야 너 그러면 우리가 가자. 근데 갔는데 핸드폰 내놔. 핸드폰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조사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다? 이건요, 국민을, 나 진짜 기분 나빠요. 김정은 양님, 저 새끼들 눈에는 우리가 안 보입니까? 보셨으면 이 지랄을 했겠습니까? 아, 오늘 정말 삐삐 많이 좀 쳐야 되겠는데, 이거. 아, 정말. 얼마나 기괴하냐면요. 대통령 부인이 자기 남편이든 자기 친오빠든 무식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검찰은 김건희 씨한테 무식하다고 지금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시세 조정을 위해 주가 조작 일당과 계획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만큼 뭐 연락을 안 주고받아요. 이정호 씨랑 40여 차례 통화했잖아요. 그 이후에 갑자기 전화합니까? 본인이 내용을 모르는 걸 나중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니까 그때 가서 40여 차례 전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주가 조작에 본인이 가담이 됐는데 돈이 23억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모든 주가 조작은 아는 분이 하시면 안 돼요. 아는 분이 하시면은 손모 씨 1억인가 손해봤잖아요. 모르는 김건희 씨가 주식을 하니까 갑자기 23억을 버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조건 주가 조작이 맞는 건데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김건희는 무식한 사람. 무식하니까 내용을 몰라. 모르니까 아무리 재판 과정에서 소위 법원에서 2차 시기 주가 조작 시기에 98회의 통정 매매가 있었고 그중에 47회가 김건희 씨의 통장으로 통정 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몰랐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그래서 야 검찰 대단하다. 근데 검찰은 뭘 얻어먹는 거지 저걸 해서?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야 이렇게 해가지고 23억 자기 어머니랑 둘이서 23억을 해먹었다고 치는데 검찰은 뭘 먹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얻어먹을 게 뭐가 있나? 대통령 권력이 천년만년 가나? 아 진짜 이거 계엄이랑 쿠데타 하려고 하나? 영구집권하려고? 저는 검찰이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사병화됐다.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소위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의 사병이 돼서 지금까지 명품백도 그다음에 주가 조작도 다 무죄를 만들어줬다. 제가 또 없애야죠. 구행자님, 앵커님 생병이 날 것 같아요. 현현 기경님, 여기 벌교 사시는 분 계시면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벌교분들 오해 마십시오. 벌교분들이 욕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 황산벌인가? 네. 그 영화에서 전라도 사투리로 욕을 질펀하게 했던 분이 벌교 출신이라고 한 거죠. 그거 얘기한 겁니다. 탄핵종이 땡땡땡님. 극조생귤이 오늘 도착한다네요. 까도 맛있는 귤. 근데 까도 안 까지는 건이. A씨. 그러니까 한남동 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서초동 라인도 짱짱해 가지고 있었네요. 보니까. 양 라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좋냐? 이거는요, 이제 요즘 특검 이 다음에 또 발의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피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 검찰이 이렇게 한 것은 국민 여러분, 이거를 특검을 해야죠. 어떻게 우리한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말 국민 여러분들 답답하시네요. 아, 그렇게 검찰을 모릅니까? 이렇게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이 윤석열의 개, 김건희의 개라고 자백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죠.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계좌 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 세월을 여왕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 사용 48회,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 시세 차익 23억, 공범 유죄 등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불기소했습니다. 오빠, 김건희는 뭘 해도 결백합니다. 검찰, 수고 많았습니다.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면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 보호에 애쓰셨습니다. 혹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습니다.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걸 깜빡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 국조의 국민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그래요. 특검은 특검이고 당장 저렇게 할 일을 안 하고 국민 세금 축내고 이런 자들 먼저 탄핵한다. 김유정 의원님, 저는 찬성입니다. 예. 오늘 중앙지검 국감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국감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탄핵하겠다 따져야죠. 어제 니네 왜 그런 결론 내렸냐고 욕을 좀 해야죠. 보세요. 재보궐선거 다음 날, 중앙지검 국감 바로 전날, 교묘한 타이밍에 한 겁니다. 그냥 잭소리 못하게 해버리려고 정리해버린 거죠. 선제적으로. 하기야 어제 발표를 안 하고 오늘 국감에서 막 추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대답을 야,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래도 열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다가 또 발표하면 그것도 그렇죠. 난감하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딴 얘기 못하게 그냥 입을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의원들 입을. 그런데 보십시오. 수사심의위원회도 최재형 목사 건 때문에 한번 뒤었잖아요. 본인들. 그리고 수심이 생긴 이래 최초로 수심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그런 검찰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혹시 다른 얘기 나올까 봐 소위 레드팀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쇼를 했잖아요. 한 4시간 동안 보라고 하고 본인들은 왜 김건희 여사가 무죄인지에 대해서 4시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검찰들이 레드팀은 고작 4시간 쇼잉하면서 국민들한테 이걸 믿으라고 지금 요식행위 한 건데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거쳐야 된다는 거죠. 레드팀을 하려면. 그래서 내용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4시간 동안 수사검사 외에 다른 검사들이 위아래로 그거 보면서 다른 의견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해놓고 국민들한테 이걸 지금 믿어달라고 4시간 동안 쇼를 했던 것인데 오늘 중앙지검 국감에서 탄핵 얘기 안 나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우정 총장이 법과 증거에 의해서만 뭘 한다고 했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도 다 눈 감고 외면하면서 무죄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이종민님, 사료 보내기 운동합시다 검찰에. 정말 충견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검사 되게 어렵잖아요. 네? 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사법고시 합격하면은 동네 잔치했어요. 네. 그때 잔치한 것은 그 집안의 경사뿐만 아니라 마을의 경사였고 그만큼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디 가서 나 검사요. 우리 아빠 검사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식 검사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젊은 검사들 그 사표 내는 검사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선배 검사들이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려고 검사 됐냐? 뭐 예전처럼 이렇게 검사가 출세의 어떤 지름길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풍토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젊은 검사라도 이제 뭐 초임 검사 5년 안 된 검사라도 야, 빨리 저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돈 많이 주는 로펌이나 들어가는 게 낫지. 이거 부끄러워서 다니겠냐? 고생은 고생들하고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검사 집단이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검사를 하다가 이 일종의 내부에서 양심 고백을 하고 나왔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쓴 책 같은 걸 보면 이게 자기가 그런 식으로 검찰 조직을 이른바 배신하고 나왔더니 너무 살기가 힘들더라. 이제 선후배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근데 그게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검찰의 비위를 드러냈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익집단처럼 굴었던 부분이 분명히 과거에도 있었어요. 다만 그래도 선을 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죠. 이게 어쨌든 공익의 대변자라는 거, 정의의 수호자라는 모양새라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진짜는 그렇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그래도 검찰이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가지 말자. 그리고 권력도 이 정도까지 검찰을 이용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넘지 말자. 아까 대표는 예로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수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했었고 비록 권력이 힘이 빠진 뒤에 나갔다고 할지라도 재벌도 수사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서는 그마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큰형님이 드디어 검찰이 권력이 어떻게 보면 앞잡이처럼 그렇게 했던 걸 떠나서 우리가 권력의 주인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의 이익에 있었으면 똘똘 뭉쳤던 과거의 어떤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런 구태와 의연한 모습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아예 모든 걸 다 그 구태만으로 삼켜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적어도 저는 오늘 아침 어젯밤 만약에 검찰 내에서라도 요만큼의 제대로 된 어떤 양심이 있었다라면 지금쯤은요 뭐 직을 내던진다거나 검사 몇몇이 집단적으로 모여서라도 우리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는 성명서라도 나왔어야 됐어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이제. 이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폐업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안 할래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 닫게 해줘야 돼요, 이 정도면. 빨간 불독님, 너무 열받으니까 이 방송도 보기 싫어지네요. 돌아버리겠네요. 저도 열받아서 방송하기 힘듭니다, 사실. 몽고 관장님, 아주 아이디를 한강 작가 책 소설 제목으로 근사하게 바꾸신 거죠?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예, 검사입니다. 말 나오는 순간 주먹부터 나갈 듯. 고의령님, 검계, 표준 방송 용어. 그동안 검세라고 그랬던가요? 이제 검계가 되는 겁니까? 욕을 하자면 한이 없지만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자, 일단 특검 하는데 그 전에 탄핵. 일단 이 사람들 이런 짓을 아예 못하게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죠. 김종원 원장님, 어떤 자들을 탄핵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검찰총장,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얼굴 비치는 것 같은데 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수사주의권이 없기 때문에 창수가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창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창수라는 사람이 뭐였습니까? 황제조사를 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전 그렇다면 검찰총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거의 범죄 혐의가 유력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과거에 강조했던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당연히 탄핵을 통해서 헌재의 심판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레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레드팀입니까? 제가 볼 때 변호인단이 모인 거지. 4시간 동안 레드팀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인단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위 김건희 씨의 무죄를 갖다가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아까 그 표현 좋던데요. 집단 국선 변호인.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짓을 한 거죠. 변호인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들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기소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 유치원장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검토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특검을 통해서 소위 김건희 씨의 범죄를 갖다가 낱낱이 밝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난관이 딱 걸쳐 있는 거죠. 상설 특검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이야 통과가 되더라도 재결하면 108번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통과 안 시키면 지금 104명으로 줄긴 했었습니다만, 상설 특검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저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명을 안 해버려요. 그냥 법률을 위반해. 법률을 위반하면 야, 나 어떻게 할 거야? 법률 위반하면 니네들 해봐. 그러면 야, 대통령 탄핵할 거야? 탄핵해봐. 탄핵하면 이게 통과될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나라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바로잡고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행위를 소위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부인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검찰은 헌재에 물어봐야 되고요. 헌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누구 말대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심과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힘으로써 눌러내는 어떤 새로운 전환적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용사님, 사건을 우리 동네 파출소로 잊혀봐라. 당장. 더 낫겠죠. 이런 결론을 우리 국민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거기도 그래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 계속 국민 눈높이, 요즘 눈높이 선생이던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지금 동시 접속자의 절반이 아직 못 되는 분만 좋아요를 눌렀는데 지금 다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한동훈 얘기 듣고 좋아요 누르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 얘기 들어보죠.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법사위가 어디 국감이라고 그랬죠? 중앙지검이요. 중앙지검. 예. 오늘 중앙지검 국감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군요. 오늘 날 잡았기 때문에 예.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글쎄 뭐 참 입장이 난감하겠죠. 그런데 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 저 이제 우리가 흔히 방송 용어로는 쌀로 밥 짓는 소리라고 그래요. 배고프면 예. 밥 먹어라 그런 소리죠. 근데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할 거면 네가 장관을 할 때 뭐 했냐, 그때 기소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국감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은 증거가 조금 불충분한 것 같다. 어제 검찰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야 당대표 될 줄 몰랐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부부와 사이가 틀어질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지만 싸고 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대표 되고 보니, 그리고 이제는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보니까 이번에 재보궐 선거하면서도 민심도 곧바로 들었을 거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원외 당협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 안 차고, 심지어는 당 내부에서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그리고 명태균 같은 사람한테 굽신굽신 사과도 잘하더니 왜 국민한테 사과도 한 번 안 하냐라는 얘기들이 당원들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어찌됐거나 차별화는 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 본인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럴 요량이었으면은 지난번에 거부하라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제가 보기에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행태도 좀 지켜볼 일이에요. 그리고 독대인지 면담인지 거기 가서도 똑바로 얘기 못하고 뭔가 또 그 접점을 찾지 못하면 또 마찬가지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만 호기롭게 쳐놓고 결국엔 달라질 것 없는 상황 될 텐데, 이번에는 어찌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탄핵은 합시다. 탄핵하고 손발 묶어놓고, 그리고 특검합시다. 특검해서 정말로 죄가 없는지,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지, 특검법에 검찰의 수사도 같이 좀 집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도 따로 한번 하더라도 일단 특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다뤄봅시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 일단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을 안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줄까봐 저런 건지 만나서도 저런 얘기를 면전에서 할 수 있을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양절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제 그나마 많이 좀 진일보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바라볼 때는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저분이 진짜로 저 마음을 가지고 진짜 실행에 옮길 의지는 있을까? 능력은 있을까?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었으면 진작 더 나서야 됐지 않았을까? 처음에 얘기할 때도 이 김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서 단서를 뭐라고 다니며 들으셨지만 꼭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들이 위해서 필요할 때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인적 쇄신을 하는 거다.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뭐 한남동 라인이니 무슨 십상시니 뭐 누가 대통령실의 실세가 누구이니 공직적인 어떤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스템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뭐 지라시로 많이 돌던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그 라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난 뭐 마포대교 순시 같은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뭐 혼자서 국민 TV가 갑자기 KTV였죠. 갑자기 국악인들까지 동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이제 와서 꼭 잘못한 게 없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바람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한가로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저게 떠밀려서 나온 얘기고 그래도 총선에서 뭐 어찌됐든 부산금정구 지켜냈다. 사실 뭐 한동훈 대표가 지켜냈다고 봐야 되는지도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뭐하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서 저런 정도의 얘기를 꺼내는 거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검찰 출신이었고 법무장관을 지냈고 누구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저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갔어야 됐어요. 나가서 뭐 특검에 관해서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더 주도가 됐어라도 밝혀낼 부분은 더 주도를 하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협조하도록 만들겠다. 민주당이 협조 안 하면 오히려 우리가 끌고 나서 민주당이 협조하게 만들겠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어야지 되는 건데 그냥 지금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지지자들조차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듣기 좋은 정도의 소리에 그치는 거 아닐까? 언론에 듣기 좋은 정도의 소리에 그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듣기 좋은 정도의 소리에 그치는 정도의 마음이라면 대통령 만나면 또 거기서 또 대통령님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라는 데서 그치지 않을까? 솔직히 아직까지 신뢰가 안 갑니다, 저는. 근데 김유정 의원님, 네. 이제 한동훈 윤석열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해놔버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 이번에 새로 뭐 보나마나도 거부권 행사할 텐데 재표결할 때 영향 미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의 8개 혐의에다가 5개가 추가가 됐잖아요. 예. 명태균 관련한 것들 뭐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에 대한 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사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회피하고 이런 것들 이 수사기관 검찰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라고 들어가서 한 13가지로 이제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세관 관련한 거, 일단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은 따로 상설 특검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도 투트랙으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이 부분도 특검에도 넣고 또 상설 특검도 별도로 가고 지금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 특검법은 잘못된 것이니까 거부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저는 한두 표 반란표가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4표였거든요. 누군지 지금 짐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당인데 다음 주 21일 날에는 그 강혜경 씨가 법사위 국감에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돌려받은 핸드폰 가지고 그 안에 저장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폭로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명태균이 지금 어제 오늘 조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200개, 중요한 거 200개도 넘고 다음에 2,000개도 넘는데, 그리고 나 체리따봉 그 권성동 의원은 체리따봉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예.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는 한 4, 50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겁나게 많이 받아보네. 잘했다고. 예. 잘했다고 4, 50개 받았다고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있는 마당이니까 저는 뜻밖의 내표의 반란표가 있었으니까 어찌됐거나 회를 거듭할수록 저는 한 표건 두 표건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1월 달에 특검법 재발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제 이런 식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무혐의 처분 때려버리니까 곧바로 제출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이게 10번이건 11번이건 100번이건 우리는 계속 할 것이고 반복해서 낼 것이고 어찌됐건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할 때는 어떤 폭탄이 다시 터질지 지금 다음 주가 굉장히 주목되는 한 주간이 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 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에 좀 달라질까요?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요? 일단 한동훈 대표의 지금 그간의 행동을 보십시오. 습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싸움할 때 그러거든요. 사람이 누가 말리면 더 싸울 것처럼 막 하다가 직접 딱 붙어 있으면 이렇게 서로 말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김건희 씨 건드렸다가 용산에서 난리가 나니까 가서 폴더 인사하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경수 전 지사 소위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왁 하다가 용산에서 너 지금 대통령 사면권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조용해졌고, 의대도 마찬가지, 제3자 추천도 마찬가지였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도 만나면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한동훈은. 근데 김건희 특검법을 준다는 건 보수가 괴멸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어서 저는 오히려 그냥 가서 인적쇄 신작, 소위 말하는 한남동 7인방 중에 일부,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진정 어린 사과, 뭐 이 정도로 봉합하고 넘어오면서 내부를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뭐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20%인데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밀고 가는 방식이고, 대통령은 난 아직도 여전히 104명의 전사들이 있고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에게 너 계속 이렇게 나가봐, 너 계속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과거의 태블릿 PC와 같은 소위 국민들이 경천동지할 만큼의 중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 이놈의 집단은 끝까지 버텨낼 거란 생각이 들고요. 뭐 끝내는 언젠가는 저는 사실이 실체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싸움이 단박에 끝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정말 오늘 제가 아까 어떤 분이 개 사료 보내줘야 된다고 하셨죠? 고우령님인가? 그랬더니 또 개 사료 보내기 릴레이를 또 하셨어요. 꽃미녀 천사님이 시작하셨군요. 거미줄 최정아님이 검사 개 사료 보내기 릴레이 시작합니다. 거미줄 최정아님 요즘에 참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랬더니 사랑지니님 개 사료 보내기 동참, 콩이맘님 검개 개 사료 보내기 동참. 근데 검개한테 먹을 사료 보내는 건 쪽과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동참. 김호영님도 동참하셨는데, 근데 김호영님이 아까 그거를 보내셨는데 슈퍼챗을 처음 보내신다고 그러면서 형편이 좋지 않아서 김호영님 슈퍼챗 처음 했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지라 많이 후원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후원요 이렇게 봐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게 후원입니다. 슈퍼챗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김호영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절대 슈퍼챗 안 한다고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예. 국감에서
어제 브리핑에 거짓말했던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건희 여사 뭐 관련한 집이나 이런 데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걸 시인을 했어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만 청구를 했고 집이나 뭐 이런 데서는 청구 안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아예. 아예 안 했다. 그래놓고 무슨 증거가 없고 뭘 없어서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여사는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무혐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감에서 이런 얘기 나올 줄 알고 어제 미리 선제적으로 불기소 처분한 겁니다. 와 정말 욕이 진짜 막 나올라 그러네요. 와 저 힘들어요. 어우 진짜.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수사팀 어제 얘기한 거 조상원 4차장이요. 예.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세수종 가담 혐의에 대해서 엄중히 검토한 결과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MBC가 바로 얘기했어요. 무슨 얼어 죽을 압수수색을 했어. 말전설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작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예를 들면 하루 만에 들통난 얘기를 갖다가 4시간 동안 장장 기자들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저는 기자들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바로 썼어야지 나오자마자 그냥 문제가 있다라고. 기자들도 그 4시간 동안 꾹꾹 참아준 거잖아요. 나와서 기자도 제대로 안 쓴 거잖아요. MBC만 쓴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언론들도. 좋아요 숫자가 10,000명이 넘으면 입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넘어가겠죠? 예. 검찰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그 부분 다루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또 명태균 씨 한번 들여다 봐야죠. 근데 이 양반도 오락가락해요. 뭐 또 그 오빠를 이제 친오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친오빠, 오케이, 친오빠라고 칩시다. 박지원 의원도 뭐 친오빠 같다라고 하고 민주당도 방향을 친오빠로 잡은 것 같아요. 왜? 대통령실에서 왜 그렇게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친오빠라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 만났다.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났다. 그런 얘기 합니다. 한번 이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